정리정돈 해보셨죠? 해보시면 다 느껴요. 아, 요거는 내가 출근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해야지. 절대로 안 해요. 이 두 가지만 딱 되시면은 여러분들 항상 정돈된 상태로 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게으름하고 정리정돈은 관련성이 깊긴 해요. 게으르면은 정리정돈을 보통 많이 안 하니까. 그렇지만 게으르지 않다고 정리정돈을 잘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정리정돈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굉장히 바지런한 사람이야.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벌떡 습관이라 그러는데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벌떡 일어나서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정리정돈까지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정리된 환경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일단 정리정돈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 즐기는 것을 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리정돈을 행하는 과정, 그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미리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개념적으로 체계를 갖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일상에서의 삶의 체계란 무엇일까요? 정리정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생각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체계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인생 자체가 전략적이죠. 성공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정돈 해보셨죠? 해보시면 다 느껴요. 왜냐하면 결과가 깨끗하니까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맑은 기운으로 가는데, 정리정돈의 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내 책상 위가 엄청 지저분해. 지금부터 정리정돈을 할까요? 성의 없게 하면은 자기가 주관자가 되지 않아요. 하면서 내 책상 위를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야겠네. 책을 읽는 영역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뭘 하는 영역하고 내가 뭔가를 쓰는 영역으로 나눠야죠. 자기가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는 정리정돈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자기 행위를 설계하고 설계에 의해서 주관자가 돼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라는 과정 자체가 엄청 성취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하게 사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건 너무 동의되지 않아요? 우리가 물건을 산다는 것은 한 가지 기준은 꼭 갖고 물건을 사시길 바래요. 그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나 하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계시는. 요거 하나면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선풍기를 현재 있는데 리모컨으로 쓸 수 있는 선풍기가 나왔네? 얘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떠세요,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안 사요. 왜냐하면 리모컨이 없어도 가서 손으로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풍기는 무려 우리 집에 15년 쓴 선풍기가 있어요. 얘가 모가지가 고장 났거든요. 전파사에 가지고 갔더니 사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치는 비용이 더 드니까. 고쳐주세요 해서 저는 거의 사는 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그걸 고쳐서 씁니다. 뭐가 차이가 날까요? 물건이 늘질 않아요. 우리 집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인버터형 에어컨이 아니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느낌이 오세요? 아, 전기값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네?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네? 바꾸셔야죠. 이렇게 얘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판단하시고 꼭 필요해 라고 판단했을 때 사시면 돼요. 일제 여러분들이 물건 사는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의 지혜를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일단 물건이 안 늘어나요. 특히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이 쿠팡 계속 보시면서 이거 사고 저 밤에 막 새벽 2시가 되는데도 사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이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왕창 한번 뒤집어 엎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얘는 왕창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정리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위치에 갖다 놓는다는 걸 의미해요. 분류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크게 분류를 하되 그 물건이 있어야 할 곳에 사용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선 같은 것도 고려하고 해서 물건을 배치하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걸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물건을 놓는 배치를 다 표시를 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해요. 그런데 옷장같이 배치를 해도 그 안에 배치가 또 중요한 거 있죠. 그런 거는 별도로 또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저는 옷장 정리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리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매칭되는 옷들을 같이 걸어 놓는 걸 권해요.
왜? 그게 이미 어울림이 정해져 있으니까 쭉 보고 오늘은 요 매칭으로 옷을 입을 거야. 그러면 위에, 아래, 그리고 안에 받치는 거 이런 것들이 돼 있을 거고 액세서리 같은 거는 별도의 위치가 있어서 그곳에 가면 액세서리가 다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놓여져 있고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용도에 따라서 옷장 안 같은 거는 잘 배치를 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항상 쓴 곳에 갖다 놓는다예요. 자기 방 안에는 이미 이제 배치가 다 된 걸 가정합니다. 그러면 자기 방 안에서는 자기가 쓴 것을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톱깎이는 안방에 옷장 안에 서랍에 들어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그러면 거기 가서 꺼내 와야겠죠. 마루에서 TV를 보면서 손톱깎이를 깎았어. 그걸 꼭 거기에 두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치워주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는 부모님들 결국은 자기의 독립을 해서 자기 공간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정리를 할 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가족 공동체가 그 룰에 합의하고 처음에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짝 지적만 하면 돼요. 원래 자리를 갖다 놓기로 했잖아. 이건 네가 했으니까 까지 하면은 그냥 갖다 놓을 거예요. 식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가 먹은 그릇은 당연히 개수대에 갖다 놓는데 그것도 전쟁 난 것처럼 갖다 놓으시면 안 돼요.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잠깐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 다음에 수저는 보통 제일 마지막에 설거지를 하니까 개수대 한쪽에다 이렇게 놓고 이런 습관들이 가족 전체가 몸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정리정돈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겠죠. 둘 다 심각해서 뭐 이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일단 불필요한 거 사시면 안 되고요. 사셨으면 바로 버리세요. 미국 기준으로 하면 100을 생산하면 3을 남기고 97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약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남겨두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찾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남기면 그거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역사가 활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의 퍼센테이지가 엄청 낮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록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쓸 것 같아. 그때 살짝 고민합니다. 버릴까 말까. 2년에 한 번 써. 무조건 버립니다.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제일 핵심이에요. 근데 나 이거 유행이 한 불 지나가면 다음 유행 때는 이게 유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옷은 안 버릴 거야. 오케이예요? 노예요? 아시죠? 노예요. 올해 안 입을 거 또는 많이 봐줘서 내년에 입을 것 같아. 그러면은 남길 수도 있고 안 남길 수도 있는데 저는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려주셔야 됩니다. 이것도요. 일단 출발이 필요해요. 출발 때는 아예 트럭으로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왕창 버려서 내가 정말 깔끔한 집의 상태를 만들까. 이거 한 번은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버리는 게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면은 그것을 장소를 정해 놓으면 되는데 플라스틱 통인데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한 2개 정도 마련을 해 놓으세요. 잘 안 보이는 곳에. 그러면 박스 같으면 인터넷으로 많이 사니까 불필요한 박스가 엄청 생기거든요. 당연히 박스는 반드시 자르고 그다음에 테이프 붙은 건 다 떼어내고 그렇게 해서 박스를 차곡차곡 옆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꽤 많은 양을 보기 싫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정리정돈이 평상시에 아주 몸에 익어서 집 자체가 지저분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역시 벌떡 습관이에요. 벌떡을 안 하고 이거는 내가 출근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해야지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택배 물건이 아침에 도착을 했어. 그러면 바삐 움직여서 그거를 처리를 하고 출근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걸 벌떡 습관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습관은 정리 습관을 얘기하죠. 원래 상태에 갖다 놓는 습관. 이 두 가지만 딱 되시면은 여러분들 항상 정돈된 상태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건 이 행위가 그냥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행위 패턴 자체를 체계화하는 것과 직결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우리 집 정리하고 우리도 좀 깨끗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깨끗하게가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룰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학교 가기 전에 10분 큰 소리로 책 읽고 학교 가기. 또 하나는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밤에 제가 먼저 잘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옷을 휙 벗어놓고 이제 자겠죠?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 보면 제 머리 바로 옆에다가 옷을 차곡차곡 해가지고 제 머리맡에 두고 거의 한 2-3주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제가 옷을 안 갤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옷을 개는 습관이 어릴 때 붙기 시작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정리습관이 몸에 붙은 것 같습니다. 정리습관은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청소는 일종의 세레머니이지 물리적으로 대청소가 필요해서 대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말하자면 체계적인 일상을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현재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과감하게 조금 비용을 써서 정리 컨설턴트를 부르는 걸 제가 권해요. 왜냐하면 이게 엄두가 안 나거든요. 정리 컨설턴트들이 와서 하시는 일은 대체로 용도에 맞게 분류해서 위치를 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얘가 돼 있으면 1년 내내 집이 안정되고 체계적으로 운영 가능하거든요. 저는요, 이게 미루는 습관과 직결되는 건 아닌데 일종의 행위 패턴 같은 것인데요. 요리를 할 때 있죠. 그러면 개수대에 그릇이 마른 상태로 있겠죠. 그러면 요리하기 전에 개수대에 있는 것을 먼저 장에다가 다 제 위치에다 집어넣고 개수대 말림통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리를 시작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미루지 않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먼저 기반을 쫙 깔아놓고 하는 그런 습관이 붙어 있으면요. 무엇이든 퍽하고 시작할 수 있고요. 미루는 습관이 좀 심하게 들은 분들께는 제가 정말 엉뚱한 제안을 드리는데 드라마 끝나기 10분 전에 그냥 나가요. 의식적으로 저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루는 습관 때문에 힘들어해서 이걸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3주 정도 그거를 하고는 그 다음에는 벌떡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것도 직결은 안 되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의자 여러분들 안으로 넣고 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일어나면 의자가 이렇게 밖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들 갔거든요. 얘를 항상 안으로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3명이 같이 식사를 하면 한 명이 꼭 안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 것까지 집어넣어주고 오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바로 행위하는 그런 습성을 몸에 붙여줘요. 그래서 저는 미루는 습관이라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벌떡 습관을 몸에 붙이자 생각이 턱 나면 그 행위를 하도록. 마지막 고도의 수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벌떡 습관이 된 사람은 그 행위를 할 때 먼저 기획을 하고 해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거는 파서블 이 책에서도 아주 디테일을 제가 써놓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꼭 구상기록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공부를 할 때도 구상기록을 쓰라는 거예요. 구상기록은 조금 더 약해서 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그 행위를 하는 원래 목적이 뭐지? 키워드 하나. 목적을 다 알고 있지만 쓰면 달라.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핵심 성공요인 CSF. 이걸 할 때 어디다 힘주고 무슨 방법을 써야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에 단계가 1, 2, 3단계 이렇게 프로세스를 3개 정도로 무조건 나눠. 책 읽기 전에 쭉 브라우징해서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보고 이게 프로세스 1,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용을 읽고 다 읽은 다음에 생각하고 이게 프로세스 3이야. 이렇게 나눠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마지막에 그 행위를 한 다음에 나에게 올 아웃풋이 무엇인지 얘를 미리 써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매사를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위가 사실은 전략 기획에 해당하거든요. 어떻게 전략적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루에 3번씩만 해도 1년이면 몇 번 한다? 1000번 해요. 1000번 하는데 어떻게 몸에 안 붙을까요? 이거를 자꾸 믿지를 않아요. 습관으로 이걸 하시면은 인간이 바뀐다니까요. 구상 기록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벌떡 일어나서 퍽하고 시작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퍽하고 시작하죠. 여기까지 몸에 붙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미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함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자기가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일을 할 때는 즐겁게 하고 쉴 때는 팍 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변모시켜 갈 수 있을 겁니다.